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배지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배지는 사이오글라이콜레이트 메디움입니다. 자, 일단 배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양의 배지를 만드실지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50개의 사이오글라이콜레이트 메디움, 그러니까 브로스입니다. 이것은 평판 배지가 아니고 브로스입니다. 그래서 50개의 튜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튜브에는 약 30cc 정도의 양이 들어가는 튜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10cc씩을 넣어가지고 50개를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렉에 50개의 튜브가 지금 꽂아져 있고요. 그러면 하나당 10cc씩 50개면 500cc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 배지를 보시면 자, 이 배지 윗부분에 날짜가 아마 표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날짜는 이 배지가 입고된 날짜입니다. 반드시 처음 배지가 입고될 때는 입고 날짜를 적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지 다시 한번 여기 보여주세요. 그리고 500cc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몇 g의 파우더를 천칭을 해야 하는지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영어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셔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1리터에 몇 g이 들어가야 하는가. 지금 여기가 1리터에 29.8g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500cc이기 때문에 절반으로 나누면 되시겠죠. 그래서 계산을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준비물들입니다. 자, 여기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열을 가하여서 녹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안전장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장갑을 먼저 준비를 하시고, 만약에 이 안전장갑이 없다면 맨손으로 하지 마시고 면장갑이라도 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가온하여서 녹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블루스타 말고 요즘에는 핫플레이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핫플레이트가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은 삼각 플라스크에 증류수를 부어서 녹이는 과정을 하지만 사실은 삼각 플라스크보다는 이런 주전자를 이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더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삼각 플라스크를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부러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전자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배지를 녹일 때 사용하는 증류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50개의 튜브가 철제 레크에 꽂아져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메인으로 필요한 배지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을 뚜껑을 막아서 멸균을 해야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실리콘 마개를 보시면은요. 자, 이런 실리콘 마개를 이용해서 여기를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텐데요. 막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 그 자동 분주기가 있으면 자동 분주기를 이용해서 10cc씩 분주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동 분주기가 없을 때 가장 쉽게 분주하는 방법으로 저희 병원에서는 자, 이렇게 높은 곳에 배지 다 끓여가지고 녹여진 배지를 놓고 그 다음에 이 호스를 이용해 가지고 분주를 할 예정입니다. 조금 이따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물을 준비하겠습니다. 500cc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서 증류수 500cc를 정확히 담으신 후에 이것을 주전자에 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배지를, 정확한 양의 배지를 달러 전자적으로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종이 이곳에서 전자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종이와 함께 사용하실 때 리제로를 한번 눌러가지고 0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이를 사용하실 때도 그냥 반듯한 종이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접어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아까 500cc에
양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1리터에 29.8g이 필요한 것을 저희는 14.9g을 달아 보겠습니다. 자, 사용하던 배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배지로, 그 전에 사용하던 배지를 다 사용하신 후에 반드시 새 것을 열어서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14.9g을 달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숟가락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작은 숟가락을 이용해서 14. 네, 정확히 맞았죠? 자, 미리 준비한 그릇에 붓겠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녹이러 가겠습니다. 녹이는 과정입니다. 열을 가해서 이렇게 녹여주셔야 합니다. 특히 저런 튜브에 분주를 한 상태에서 오토클레이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거의 끓을 만큼 녹여야만 골고루 이 배지 성분이 튜브 하나하나에 담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충분히 녹이지 않는다면 각 튜브마다 들어가는 이 시약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꼭 명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전장갑을 끼시고 녹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충분히 끓었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배지를 바로 분주를 하시게 되면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식혀가지고 분주를 하겠습니다. 근데 식히지 않고 분주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지가 어떤 경우이냐면 아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를 이렇게 테스트 튜브에 분주하실 때는 너무 식은 상태에서 분주를 하면 분주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간 뜨거운 상태에서 분주를 해야 하지만 이런 사이오글라이콜레이트 브로스는 브로스 상태이고 아가가 아주 소량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식혀서 분주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색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거 분주하실 때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네자줄린이라는 색소 때문에 이렇게 약간 핑크색으로 변한 거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부터 조금 식히겠습니다. 네, 이제 분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는 이 호스를 보시면 끝에 무거운 추가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데요. 여러분들 없으시면 보통 수액 세트 잘라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를 이런 주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피스톤을 잡아당기면 그 액체 배지가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근데 이제 이때 주의하실 거, 아까 배지를 끓이실 때는 이런 안전장갑을 사용을 했지만 저 안전장갑이 굉장히 움직이는데 손에 민첩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목장갑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보여주세요. 정확한 양을 하시면 좋은데, 자, 경험상 이 정도가 한 10cc 정도 되겠습니다. 이걸 정확한 양을 하고 싶으시면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파이펫을 이용해서 10cc를 10cc 증류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키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주가 가능하겠죠. 이제는 분주된 튜브를 실리콘 마개로 막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약간 핑크색이 도는 색깔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레자줄린이라는 지시약이 들어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핑크색을 보이고 있어요. 이 핑크색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산소와 만나면 레자줄린은 이런 핑크색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색깔이 변할 텐데요. 이렇게 그냥 배지 자체의 색깔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오글라이콜레이트 브로스에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 뭐냐면, 자, 산소와 만나는 부분은 색깔을 나타내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배지 색깔, 그 레자줄린이 없는 그런 색깔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배지의 특징은 무산소성 세균과 조건 무산소성, 그리고 호기성, 산소성인 모든 세균을 다 배양할 수 있는 배지입니다. 그래서 이 배지에는 소량의 아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산소의 투과력을 낮추기 위해서 약간의 아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배지는 제작 후에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산소 투과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무산소성 세균을 배양할 수 없는 상태로 빨리 변해버립니다. 커트해주세요. 자, 이렇게 멸균이 끝난 상태에서 약 2주 정도 지난 상태의 배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위에 색깔이 레자줄린 색깔이 있는 곳은 이미 산소가 투과되어서 이곳에서는 무산소성 세균이 자랄 수 없는 상태의 부분이고, 이 아랫부분 레자줄린 색깔이 없는 곳은 아직까지는 무산소성 세균이 자랄 수 있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색깔이 절반 이상 내려오게 되면 이 배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뚜껑을 한번 막아 보겠습니다. 이 뚜껑을 막으실 때 주의할 점은, 만약에 살짝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막아 놓으신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멸균하는 과정에서 이 배지가 끓어오르면서 이 뚜껑이 이렇게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뚜껑을 막으실 때는 이렇게 돌려서 단단하게 막아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분주가 끝나고 실리콘 마개를 모두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오토클레이브를 하라고 멸균을 보낼 텐데요. 이 상태로 멸균을 보내시는 것보다 이런 신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 싸서 이 뚜껑이 위로 튀는 것을, 빠지는 것을 방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신문지로 싸고 이렇게 이걸로 묶어 가지고 보내는데, 그것은 각 검사실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재료들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묶으신 후에 이렇게 멸균 테이프를 붙이시고 이제 멸균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지가 멸균이 끝나고 나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따뜻한 상태고요. 지금 뚜껑이 실리콘 마개가 위로 솟아오르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단단하게 고정을 한 상태에서 멸균을 했거든요.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멸균 테이프. 네, 멸균 테이프이 색깔이 나오면 멸균이 끝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레자줄린 색깔은 안 보이시잖아요. 이게 식으면서 실온에 보관을 하면 위에 빨갛게 레자줄린 그 색소가 보일 거고요. 이 상태로 실온에 보관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냉장 보관하시는 그런 배지는 아닙니다.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은요, 산소 포화도가 높아져서 이게 무산소성 세균을 배양할 수 없는 상태로 빨리 변하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사이오글라이콜레이트 메디움 제작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